혹시 집안 어디에선가는 와이파이가 꼭 말썽이지 않나요? 뭐 영상통화 중에 끊기거나 아니면 방 문만 닫으면 신호가 확 약해지고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메시 와이파이 이거 한번 검색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오늘 바로 메시 와이파이가 기존 공유기나 뭐 신호 증폭기랑은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 기술 자료랑 전문가 의견들 쫙 모아서 핵심만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요해진 WPA3 같은 최신 와이파이 보안 표준이나 또 인터넷 전화 쓰시는 분들 그 VoIP 보안 얘기도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의 와이파이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또 네트워크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들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먼저 메시 와이파이. 이게 보니까 기기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 그러니까 노드라고 부르는 것들이 같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집안에 여러 개의 작은 공유기 같은 노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막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집 전체를 하나의 큰 와이파이 구역으로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기존의 신호 증폭기, 익스텐더라고 하죠. 그거랑은 좀 달라요. 아, 다르군요. 어떻게 다른 거죠? 증폭기는 그냥 약해진 신호를 받아서 다시 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속도가 막 절반씩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메시는 노드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알아서 제일 좋은 길을 찾아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래서 속도 저하가 훨씬 덜하다는 장점이 있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신호 세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다니는 길 자체를 뭐랄까 좀 똑똑하게 관리한다? 이런 거군요. 네네, 그렇죠. 그럼 가장 크게 와닿는 장점은 역시 그거겠네요. 집안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 이름, SSID 하나로 끊김없이 연결되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제 심리스 로밍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방을 이렇게 옮겨 다녀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알아서 제일 신호 좋은 노드에 딱 붙어요. 오, 그러니까 예전처럼 연결이 뚝 끊겼다가 다시 붙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죠. 확실히 편하겠네요. 네. 특히 집이 좀 넓거나 뭐 84평 이상 아니면 복층 구조 또는 벽이 많아서 와이파이 잘 안 터지는 곳 그런 음용 지역 많은 데서 효과가 좋습니다. 설치도 보통 앱으로 하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야, 이거 듣기만 해도 되게 솔깃한데요. 근데 그럼 무조건 메쉬 와이파이가 좋은 건가요? 뭐 단점이나 좀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비용이죠. 비용이요. 네. 보통 노드 한두 개, 아니 두세 개 세트로 파는데 이게 뭐 싼 건 20만 원대도 있지만 좀 괜찮다 싶으면 50만 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냥 성능 좋은 공유기 한 대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비싸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원룸이나 뭐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사신다면 사실 좀 과한 투자일 수 있어요. 굳이 메시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성능 좋은 공유기 하나로도 충분할 수 있으니까요. 성능 저하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건 어떤 경우죠? 아, 네. 그건 이제 노드들을 서로 유선, 그러니까 랜선으로 연결 안 하고 무선으로만 연결했을 때요. 아무래도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다 보면 노드를 여러 개 거치면서 속도가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론상 완벽한 메시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노드들을 어디에 놓느냐도 중요해요. 너무 가깝거나 장애물이 많으면 서로 신호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 설치 위치도 신경 써야 하는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사시는 공간 크기나 구조, 그리고 예산을 다 따져봐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리지 넓히고 끊김 없는 건 확실히 좋은데 비용 문제랑 또 최적의 성능을 내려면 설치 조건도 좀 고려해야 한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살짝 바꿔서 네트워크 안전 문제로 넘어가 보죠. 요즘 WPA3 지원하는 공유기들 많이 보이던데 이게 기존에 쓰던 WPA2보다 뭐 얼마나 더 안전해진 건가요? 아, WPA3요? 네, 그거 중요한 발전입니다. 기존 WPA2에 있던 좀 심각한 취약점, 혹시 크랙 공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공격이었거든요. WPA3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요. 특히 개인용 네트워크에서 쓰는 SAE라는 새로운 인증 방식 덕분에 비밀번호가 혹시 좀 단순하더라도 예전처럼 쉽게 뚫리지가 않습니다. 오, 정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공격자가 와이파이 접속 신호를 가로채더라도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다 넣어보는 그런 무차별 대입 공격? 이걸 훨씬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인증 과정 자체가 달라져서요. 오. 물론 그렇다고 비밀번호 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복잡한 비밀번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밀번호 자체의 복잡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인증 방식 자체가 강화돼서 기본적인 보안 수준이 확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본적인 방어력이 강해진 거죠. 그럼 WPA3 쓰려면 그냥 공유기만 WPA3 지원하는 걸로 바꾸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게 공유기 혹은 메시 시스템도 그렇고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기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이것들도 다 WPA3를 지원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양쪽 다 지원해야 하는군요. 네. 최신 기기들은 대부분 지원하는데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가끔 펌웨어 업데이트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공유기들이 WPA3, WPA2 혼합 모드라는 걸 지원해요. 그래서 구형기기도 접속은 가능하게 해주는데 다만 그럴 경우 보안 수준은 WPA2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기기 호환성도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요즘 인터넷 전화, 그러니까 VoIP 많이 쓰시잖아요. 이것도 보안 설정 같은 게 있다던데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이것도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네, VoIP도 기본 설정만 잘해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일단 그 비정상적으로 많은 접속 시도, 그걸 이제 SIP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걸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면 꼭 켜두시는 게 좋아요. 해킹 시도나 서비스 마비 공격 같은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전화기나 앱에 처음 설정된 비밀번호 있잖아요. 관리자 비밀번호 같은 거. 그거 그대로 쓰시면 절대 안 되고 꼭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걸로 바꿔야 합니다. 의외로 이걸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 기본 비밀번호 변경 중요하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상 등록된 기기라도 너무 요청을 많이 보낸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그런 프록시 인증 설정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챙겨도 많은 위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메시는 넓고 좀 복잡한 공간의 와이파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역시 비용과 우리 집 환경을 잘 따져봐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WPA3는 우리 집 와이파이 보안을 생각보다 크게 강화시켜주니까 지금 쓰는 공유기나 기기들이 지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만하다는 것. 네,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이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쓸 때도 기본적인 보안 설정, 비밀번호 변경 같은 거 잊지 말아야 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완벽한 정답이란 건 없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커버리지, 편의성, 비용, 그리고 보안, 이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메시 와이파이부터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한 부분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점점 더 많은 스마트 기기들, IoT 장비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많아지죠. 이런 시대에 단순히 와이파이 비밀번호 하나 잘 관리하는 걸 넘어서 이 모든 기기가 물려있는 우리 집 네트워크 전체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고민들을 더 해나가야 할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